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선이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간 박빙의 격차를 보이며 초접전 중인데요. 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자격도 자질도 능력도 수준도 떨어지는 비리범벅의 후보가 어떻게 이런 지지율을 받으며 당당하게 유력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집단 착시 현상인지 아니면 최면에 걸린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후지고 모자란 후보가 대한민국을 또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범죄와 비리 혐의들은 왜 국민들을 외면하는 걸까요? 물론 검찰과 언론이 제대로 수사하고 보도하지 않는 이유가 큰 탓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이런 기현상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것인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더욱더 긴장하고 더 노력해야 할 듯합니다. 유능과 무능의 수준차를 주변에 더 많이 알리고 정책도 비교해가며 발로 뛰어야 하는데요. 9일 윤 후보가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 대로 그가 설마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한데요. 윤석열 후보가 가야 할 자리는 청와대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옆입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게 하고 있는데요. 이 혐의 사실이 어떤 내용이며 구체적인 범죄까지 확인된 정황이 8일 KBS 뉴스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게 하고 있던 건데요. 여기에 더 황당한 사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윤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수작이었던 거죠. 이래도 뽑으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윤 후보 측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건 맞지만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라서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KBS 취재 결과 주가 조작 범행 기간에 김 씨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다수 있었고 검찰은 이걸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가 조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도 김건희 씨 명의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된 게 확인됐는데요. 이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 전체의 8% 가까이 되는 액수가 이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 측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라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어제 방송된 KBS 뉴스는 취재 결과 주가 조작 범행 기간에 김 씨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다수 있었고 검찰은 이걸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은 권오수 전 회장이 회사 주가를 조작해 주식 시세를 4배로 끌어올렸다는 혐의입니다.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이 사건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김 씨가 권 전 회장 소개로 만난 주식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맡겨 주가 조작의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김건희 씨 신한증권 계좌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2010년 1월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5월 이후 관계를 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거짓인 거죠. KBS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김 씨가 관계를 끊었다던 5월 이후에도 김 씨 명의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거래는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DS, 대신, 미래대셋 등 다른 증권사 계좌로만 이루어졌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려 한 거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거래 내역이 40여 차례가 넘었는데요. 모두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이
통정거래수법 등으로 저지른 주가 조작 범죄 사실로 검찰이 파악한 내역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딸랑 소환장 하나 보내고 만 거죠. 강제 소환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사안인 겁니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짬짬이해 주식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조작 수법인데요. 모친 최은순 씨와 주식을 사고 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김 씨 명의의 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국힘당 선거대책본부는 김건희 씨가 4개월 동안 계좌를 맡겨 이모 씨가 거래했다. 손해를 보고 계좌를 회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나머지 기간 주식거래 내역은 주가 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도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이런 해명은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요. 요지는 그래요. 원래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건희 씨 계좌를 2010년 5월까지만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거래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KBS는 그 이후로도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거래된 주식 거래를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범죄 근거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 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김건희 씨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대선 이후 하겠다는 취지이겠죠. 저는 이 보도가 오늘 얼마나 후속 보도가 있겠느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김건희 씨의 계좌가 직접 이용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래된 금액 액수가 큽니다. 그리고 실제 연루된 모든 이들은 이미 주가 조작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아직 소환조차 안 됐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혐의점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출석하면 되잖아요. 주가 조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도 김건희 씨 명의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 전체의 8% 가까이가 되는 액수가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개 개인이 거래했다고 볼 만한 거래량의 수준을 뛰어넘는 양인데요. 이러고도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계좌는 모두 150여 개인데요. 거래량은 1,600만 주, 거래 금액은 무려 646억 원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로 봤는데요. 이 기간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 주, 50억 원어치입니다. 거래 금액으로만 보면 전체의 7.7% 규모인데요. 놀라운 수준인 거죠. 김 씨 계좌 주식 거래는 검찰이 주가 조작 1단계와 2단계로 지목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른바 선수가 개입해 주가 조작 재료를 모았다는 1단계엔 신한증권 계좌가 주로 주식을 사는데 이용됐습니다. 이후 통정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주가가 2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로 뛴 2단계에선 다른 증권사 계좌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됐는데요. 검찰은 김 씨의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김 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조율을 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요? 대선 끝나고 소환하려는 수작 아닌가요? 국힘당 선대본부는 검찰에서 2년 이상 김 씨를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세 조정성 거래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주가 변동 추이, 거래 횟수, 동기, 거래량 등을 종합해서 검찰이 판단했고 법리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이 명확한 사안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검찰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죠? 단독 보도가 공중파를 통해 터져나와야 움직일 건가요? 전직 검찰청장에 대한 예우일까요? 아니면 검찰 최초의 대통령 배출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정의와 공정을 위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사가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누가 얼마를 해먹었느냐 이것만 지금 집중하잖아요.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2013년도에 10년 전에 이 주가 조작이 있었냐고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는데 내사를 들어갔는데 그게 왜 뭉개졌느냐. 그렇죠. 누가 뭉갰느냐. 2013년도에 2012년도에 김건희 씨와 윤석열 검사가 당시 특수부 부장검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상태죠, 이미. 1년 뒤에 경찰에서 내사를 하는데 이게 그냥 뭉개졌거든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죄가 안 됐는데 지금은 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왜 그때 누가 뭉갰느냐.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매우 자본시장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선례를 자꾸 보여주면은 사실 주가 조작만큼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